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쐈습니다. 새벽에. 5시 59분? 뭐 5시 몇 분이라고 하던데 분은 모르겠고 아무튼 쐈어요. 이번에는 미사일입니다. 확실히. 이거는 중거리 뭐 중거리 네, 중거리라고 봐야죠. 미사일 2,700km 나왔으니까. 국방부에서 저번 주말에 쐈던 거 뭐 방사포다 뭐 그러더니 300mm 방사포라고 하더니 꼬리 내렸어요. 탄도미사일로 수정했어요. 아니 미국의 정보력을 인정해야지. 감히 미국이 미사일이라는데 어디 로켓이라고. 좀 자괴감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요. 아니 한국군이 맞을 수도 있지. 무조건 미국 말 들어야 돼요? 참 안타깝네요. 어쨌든 정보력에서도 패. 근데 이번에 또 쐈어요. 이건 확실하구만. 이건 뭐 확실한 탄도미사일. 2,7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 말고 다른 게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없죠. 비행기는 있지. 아 비행기? 아무튼 뭐 탄도미사일인 걸로. 아니 이번에 쏜 게 보니까 발사 위치가 난 독특하던데. 평양에서 쐈어요. 그러니까 순안 비행장 인근이야. 순안이라고 나오더라고. 거기서 희한하죠. 쏜 거는 처음 아닌가? 그렇죠. 평양 인근에서 보통 미사일 안 쏘죠. 아니 예전에 그 도로에서 쏜 거는 거기가 동명왕릉 그 가는 길 있잖아. 평양 외곽이거든. 그 도로에서 쏜 건 맞아. 근데 순안공장이래. 순안공항 인근에서 쏜 것 같더라고. 아 희한해요. 이게 쉽게 말해서 미사일을 서울 인근에서 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행주상성에서 미사일 쐈다 뭐 이런. 김포공항 인근에서 뭐 쏘고 이런 거지. 보통 그런 일이 없는데. 의외의 장소에서 발사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동식이겠지. 그러죠. 근데 발사 이번에는 일본이 또 발칵 뒤집혔네. 일본 상공을 12개 지역에서 비상대피 명령이 내려진 거야. 지하로 막 숨으라. 깜짝 놀랐겠죠. 근데 사실은 예전에 이제 북한이 인공위성 쏠 때 인공위성을 몇 차까지를 그렇게 쐈지? 동쪽으로 쏴가지고 일본 열도를 넘어갔어요. 한 2번인가 3번 정도 있어요. 그 일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쪽으로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일본을 안 넘어갔는데 예전에는 몇 번 넘어갔었는데 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참. 일본 애들 호들갑은 하여튼.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본 열도를 넘어간 게. 아 미사일로는 처음이죠. 미사일이 처음이라고 그러잖아. 네. 근데 그런 설이 있거든 또 93년도에. 아 뭐 그 네,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비행 물체가 일본 열도를 넘어갔다. 나중에 통일되면 취재를 해야 되겠어. 했다는 사람도 있고 맞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공식 언론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신비한 미사일. 아니 한번 나왔어. 공식 언론에요? 말지에서 예전에. 아 말지에서. 그거 주민의 인터뷰. 그것 때문에 폐간이 됐나? 근데 이번에 홋카이도 넘어갔어? 네. 그지. 북동쪽으로 이제 날아간 거죠. 그래서 괌이 아니라 태평양, 북태평양. 네. 그러니까 아침에 지도를 딱 보니까 네. 아, 이 섬 인근으로 쏜 거 아닌가 했더니 망망대해다 쐈더만. 그렇죠. 망망대해를 쐈고 2,700km니까 괌까지 거리는 아니에요, 사실. 괌이 한 3,000km 된다면서. 네. 300km 정도 뭐. 아 300km 정도는 뭐 거리도 아니다. 차 타고 가보세요. 휘발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각도만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번에는 거의 최대 그 각으로 아니 최대 고각 발사라는 거지. 네, 최대 사거리로 쏜 것 같아요. 그럼 화성 12호가 아닌가? 화성 12호라고 이제 보통 분석을 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연료를 좀 적게 넣었을 수도 있고 뭐 300km 정도야 뭐. 그래. 이번에는 그 토요일 날 미사일 혹은 포 네. 논란이 있던 그거 발사했을 때는 뭐 안 할 건데 그냥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NSC.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가하는 NSC를 했더만. 네. 아 근데 이번 거는 어쨌든 중거리 미사일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유엔 안보리도 개최를 해야 될 거예요. 단거리 미사일이야 뭐 단거리까지 일일이 안보리 개최하기는 좀 민망한데. 유엔 안보리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NSC도 해야 되지, 유엔 안보리도 해야 되지 힘들어요 이게. 전 세계를 뒤흔드는구만.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거 문제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국민 세금으로 회의만 주기장창 개최하고 뭐 답도 안 나오잖아요 사실. 지금 NSC 개최하고 뭐 할고? 답이 나와. 오늘은 또 정부 성명 발표했던데 강력한 도발 규탄한다.
그 이제 쏠 때마다 그 성명 발표해야 될 텐데 성명도 계속 똑같은 수준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점점 수위를 높여줘야지. 그렇지. 정부 성명 다음은 뭐죠? 대통령 개인 성명인가? 그래서 어제도 우리 얘기했지만 남쪽을 사정거리로 두는 그 사격 훈련은 큰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미국을 위협하는 일본과 미국을 위협하는 미사일에는 굉장히 분노하시더라. 지금 정부께서 갸륵지게요. 일본이 발칵 뒤집은 것 같더만. 일본은 난리 났겠죠. 어쨌든 자기들 그 위를 지나갔고. 근데 그거는 국제법적으로 뭐 문제가 되나? 문제는 안 되고 이게 진짜 애매한 게 뭐냐면은 영공의 개념 자체가 국제법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상공 몇 킬로까지를 영공으로 볼 거냐. 아니 근데 높이 개념이 아니라 넓이 개념은 있는데, 그지? 넓이와 영토를 수직으로 올리는 거죠, 그냥. 그건 개념인데 그 위쪽으로는 개념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몇 킬로까지를 상공 그 자기 영공으로 볼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머리 위로 인공위성이 지나가면 그걸 우리나라 영공 통과했다라고 해서 비난할 수 있냐 이거예요. 무기는 아니잖아, 근데 그거는. 무기든 아니든 어쨌든 우리나라 영공을 지나갔으면 우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통행료를 내든가. 네, 그렇죠. 근데 인공위성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하는 나라는 없죠. 왜냐하면 인공위성 보통 이제 한 200km 이상 높이에서 뜨는데 거기까지를 영공으로 보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그럼 어디까지가 영공이냐라고 했을 때 기준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기분만 나쁜 거네. 그렇죠. 기분 나쁜데 뭐라 할 수 없는. 맞추든가. 네. 그지? 그 맞추는 것도 참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영공이다라고 규정을 하면 우리 영공 통과했으니까 맞춘다라는 게 되는데 우리 영공이 아니면 맞추면 이게 왜 남의 거 공공의 영역으로 날아가는 남의 거를 맞추느냐 뭐 이렇게 되니까 전쟁 행위가 또 될 수 있고 참 애매하죠 이거. 근데 이번에 왜 그렇게 그쪽으로 쐈을까? 그래서 아니 이제 괌을 향해서 쏘면 드디어 쏘는구나라고 해서 놀랄까봐. 말귀를 못 알아듣나 보다 미국이. 그러면 놀리지 말라고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쏴서. 이게 이제 일상화 시키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오늘 오후에 또 괌으로 쏠지 몰라요. 이래놓고. 하여튼 뭐 성능격서가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어떤 데서는 이게 동시에 여러 발 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게? 네. 그러니까 세 발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디 보도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파악이 안 됐네 아직. 네,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거고 거의 가까운 이 위치로 동시에 날아가면 레이더 상에서는 이게 하나로 보인다. 하나인지 두 개인지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아 맞아. 아니 그건 있어. 세 개의 파편으로 갈라졌다. 그건 나왔어. 아 이번 게요? 어. 아 그래서 미사일이 세 개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같이 이기는 날아가다가 진짜 이게 괌 사격처럼 갈라진 거 아닌가? 이야. 잘 보면 그게 네 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괌에 네 개 쏘겠다고 했으니까 예행 연습. 파편이 아니네, 아니 그지? 아 그럼 진짜 그 괌에 네 발 쏘는 거를 미리 예행 연습해본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야 이거 사건이 더 커지는 건데 이러면. 그럼 이제 곧 괌에 쏜다 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저기 방향만 바꾸면은 가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괌으로 갈 수도 있다. 네. 괌 전 단계다. 근데 지금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이제 2부 단계로 들어갔다고 어제부터. 그렇죠. 이제 거의 끝날 때 됐죠. 시뮬레이션 하는 거라면서. 그래서 이게 그 전에는 지난주까지는 이제 한국의 공무원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원되는 훈련 이런 것들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실제 병력 이동이 있고 시뮬레이션이 가동되고 이런 훈련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더 심각하게 볼 수도 있다 북에서. 그리고 이번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북 선제 타격, 뭐 잠수 작전 이런 것이 다 동원되는 그런 작전 개념이 포함된 훈련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더 민감한 훈련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 훈련을 진행한 걸 보고 이제 오늘 새벽에 발사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대응은 주말에 단거리 미사일이 다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한미 연합 훈련은 한반도 인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반도 인근을 목표로 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이제 땡인 거고 이번 건 사실
한미 연합 훈련을 목표로 한 건 아니죠. 사거리가 너무 길죠. 그렇게 보면. 아니 좋은 뭐 있잖아 원래 뭐 증원군 일본의 주일 기지 타격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포함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 북의 대응 자체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지만을 요구하는 단계를 넘어섰다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괌 타격 사격 그 계획 자체도 이제 정리하자 이런 거지 뭐. 거의 이제 막바지 왔다. 괌 체결하자 이런 거니까. 포위 사격의 막바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그게 그런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몇 발을 동시에 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오후에 분석이 또 달라질 수 있겠는데. 오후에 갑자기 북에서 보도할 수 있어요. 미사일 4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렇게 나오면 깜짝 놀라겠죠. 4발이었어? 한 발이었는데 이상하네. 네 발이래. 오후에 뭘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아니면 이게 다탄도 미사일이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맞아. 한 발이 날아가다가 막판에 4개로 쪼개져서 4개 포위 사격 빵빵빵빵. 와, 이러면 더 골 때리는데 이거 완전. 아니 북에서 원래 대충격인데. 그 예약한 거는 4발이라고 그랬잖아. 네. 4발인데 화성 4개를 쏜다는 거잖아. 다탄도가 아니라. 그 정확하게 약속 위반이야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했나요? 다탄도는 아니고 미사일 4발을 쏠 나와 거다. 그림도 작중에 또. 근데 이게 오늘 첫 보도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그 재진입 기술을 확정하는 실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건 너무 이제 구차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높이가 이번에는 500km? 얼마 올라갔죠? 500km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럼 뭐 2,000km, 3,000km 올라가서 내려온 것도 있는데 그건 재진입 실패한 거고 이번은 재진입 시험한 거고 이건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이제 아는 척하느라고 그렇게 분석한 것 같은데. 분석이 진짜 너무. 그게 다탄두면은 이게 처음 아닌가 그러면? 그렇죠, 완전 처음. 다탄두 훈련이 처음이란 말이지. 야, 그래서 오후 뉴스를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짜투리 같긴 한데 인도하고 중국 분쟁이 해소됐네? 전쟁으로 갈 뻔했던. 네. 무슨 이게 거의 70일 정도 계속 충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서로 이제 야 없던 걸로 하자. 브릭스 회의를 앞두고. 네. 일주일 정도 앞두고 뭐 화해해야지 어떡해요. 회의해야 되는데. 야 지난주에 딱 보니까 그 땅 문제잖아. 어쨌든 영토. 네, 그렇죠. 영토 문제죠. 분계선 문제에서 누가 소유권이 있냐, 뭐 도로를 왜 건설하냐 남의 땅에 막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몸싸움을 패싸움을 하더라 주먹으로. 군인들이 가가지고 무기는 쓰지 말고 이거 거의 그 판문점 도끼 사건 비슷한 거 아니에요? 무기는 쓰지 말고 맨주먹으로 싸우자. 야, 이 대국들의 전쟁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그 중국이 부탄하고 부탄, 중국 그다음에 어디죠? 그 인근 하나 나라 더 있는데 거기 세 나라가 서로 이제 국경 분쟁을 하고 있던 데가 있어요. 그거를 2012년에 서로 그냥 건드리지 말자. 서로 여기 애매한 지역이니까 비무장지대로 놔두자 이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경이 확실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해놓고 여기는 더 이상 안 건드리는 걸로 했는데 최근에 중국이 여기다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적경 지역에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 그게 뭐겠어요? 군인들 투입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또 이제 핵심적인 어떤 군사 요충지기도 하고 히말라야 뭐 이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산악 지역이 원래 군사 요충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인도가 중국하고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부탄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인도는 부탄 편이었어요. 부탄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여기다가 이제 도로를 건설하니까 부탄은 열 받는데 야 이건 우리 약속 위반이다. 여기 안 건드리기로 한 지역인데 힘은 없고. 근데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대신 가서 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인도 군인들이 여기를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자기들 지역도 아닌데 중국 영토를 그냥 쳐들어간 거죠. 쉽게 말해서 군인들이. 침범한 거야? 네, 침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군인들하고 대치를 한 거예요. 공사 못하게 막 중장비 반입 가로막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너네 땅도 아닌데 너네 또 왜 들어오냐. 부탄 군인들이 들어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인도가 들어오니까 더 황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치고받고 싸우는 육박전까지 갔는데 결국은 이제 인도 군인 다시 철수하고 중국도 도로 건설은 중단하는 걸로 적당히 타협하고
브릭스 회의 끝나면 다시 도로 공사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미국이 부추기는 대리 전쟁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중국을 견제하려고 압박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뭐 해결됐다고 그러면 뭐 배경이야 모르지만 그게 미국의 배후였다면 미국은 작전 실패한 거네. 모르죠. 회의 끝나면 다시 도로 공사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 뉴스가 정말 주목되는 게 뭐냐면은 뉴스 댓글이 달리는데. 역시 핵 보유국끼리는 전쟁을 할 수 없다.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 이런 댓글이 한두 개가 아니고 베스트 댓글들이 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역시 핵 보유국이야. 뭐 이런. 핵 보유가 추세네. 그러니까 인도도 핵 보유국이니까 이게 만약 전쟁을 하려고 하면 진짜 애매한 거죠. 핵 보유국들끼리. 그래. 전쟁은 만들 거 전투 무슨 교전은 좀 있을 수 있어도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막 패싸움 육박전을 자 오늘 이제 애매한 미사일에서 확실한 미사일 오늘 확인이 됐고 오후에 이게 어떤 미사일이었는지가 또 보도가 나오면 내일 더 추가 분석을 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죠. 네. 마칩시다. 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